이제 시청자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나요?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약점이 좀 공략을 당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할수록 사실은 수비에는 조금 결함이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중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프리미어 리그에 만만한 팀이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또는 축구 해설의 신으로 불리는 한준희 해설위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라기보다는 김세희 아나운서를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영광입니다. 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저를 이제 축구의 세계에 함께 입문시켜 주실 한준희 해설위원이신데요. 네, 그런데 어디 가서 축구 백과사전 이런 말씀은 별로 하지 마세요.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백과사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백과사전 얘기 잘못하면은 혼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나요? 네,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탈피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케인이 빠진 토트넘의 출발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순위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토트넘이 3위에 랭크가 됐는데 사실상 공동 2위, 승점 7점이 그리고 4팀이나 됩니다. 솔직하게 한 의원님, 네. 이 선전을 좀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이 선전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토트넘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이른바 빅리그 경력이 없는 감독이 지휘봉을 잡음으로 인해서 토트넘이 좀 추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도 존재하긴 했었지만, 저는 사실은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빅리그 감독은 태어날 때부터 빅리그 감독이고 빅리그 아닌 감독은 태어날 때부터 빅리그 아닌 감독이 아니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쩌면 잘할 수도 있고 토트넘의 체질을 좀 개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반부터 2승 1무 할 것이다 라고까지 확신하진 못했죠. 생각했던 거, 기대를 하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사실 리그에서는 첫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 약점이 좀 공략을 당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할수록 사실은 수비에는 조금 결함이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세희 아나운서가 스포츠를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아주 통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약점이 좀 공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첫 경기는 비겼지만 그래도 두 번째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그리고 이제 본머스전까지 2, 3라운드를 보면 약점보다는 강점이 점점 더 선수단에 녹아들면서 이제 좀 재미난 내용으로 토트넘이 이제 2승을 거뒀거든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중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풀럼과 가졌던 리그컵, 요게 이제 48강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풀럼을 넘어서지 못한 채 로테이션을 좀 많이 가동시킨 대가를 치르면서 그냥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토트넘의 성적은 물론 리그는 좋습니다. 리그는 좋은데 그 리그컵에서 풀럼에게 그냥 첫 판에 떨어졌다는 거는 토트넘에게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프리미어 리그에 만만한 팀이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리그컵이라고 해서 로테이션을 좀 많이 시켰더니 바로 그게 부작용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든 리그에서는 일단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리그컵 패배로 인해서 또 모종의 교훈은 좀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포스 감독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줄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스 감독? 네, 맞습니다. 포스 감독이라고 제가 또 요즘 용어로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포스 감독에 대해서 아직 이제 한국 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케인이 없는데도 지금 날카로운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감독이다라는 특성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매니아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J리그라든가 그리고 이제 직전에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아주 강력한 팀들을 맡았어요. 강력한 팀들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팀이면 공격 축구를 시도하기가 그만큼 이제 용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왜 야구도 멤버가 강력한 팀이 아무래도 뭐 그럼요. 홈런도 네. 많이 치고 확실히 확률이 높아지죠. 평균 타율도 높고 출루율도 높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일본과 스코틀랜드에서의 성공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거침없이 아주 화려한 공격 축구를 계속 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독이 이제 토트넘에 넘어오면서 자신의 전술을 이식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했던 우려는 토트넘은 이전까지 근년에 토트넘을 거쳐간 대다수의 감독들이 사실은 공격적인 컨셉의 감독이 없었거든요. 네. 대부분 선실리, 후역습 위주의 컨셉으로 이제 경기를 하던 감독들이었고, 지금 토트넘의 멤버 구성을 보더라도 다른 프리미어리그 강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엄청나게 뭐 비교 우위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러한 공격 축구로의 전환이 토트넘에서 성공적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았고, 야 그거 괜히 안 하던 거 괜히 시도하다가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면 되게 대담한 시도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자신의 어떤 그 스타일을 꺾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즌 시작 전 여름 프리시즌 때부터 사실은 계속 공격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토트넘에서도 들어맞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좋은 조짐이 벌어졌던 가장 원동력이 뭐냐면, 일부 이제 지난 시즌까지 큰 몫을 못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뭐 비수마 선수라든가 뭐 사르 선수라든가, 그런데 이 선수들이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시스템에는 재능적으로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다 할 엄청난 큰 공헌을 못했던 선수들이고 좀 실망감마저도 있었던 선수들도 있지만,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를 입혀놓으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그 잠재력을 완전히 터뜨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모로 삼박자가 잘 맞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하는 지금 공격 축구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연착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리그컵에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토트넘이 이 공격적인 축구를 로테이션을 막 시켜가면서까지 일관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풀럼과의 리그컵에서 드러났던 거죠. 그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거의 주전 멤버의 90%를 벤치로 내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1.8군, 1.9군 정도의 멤버로 나섰다가 그보다는 로테이션을 적게 시켰던 풀럼보다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의 경기를 치른 끝에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세우는 주력 멤버들에게는 어느 정도 연착륙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여기에는 또 로테이션도 아무래도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공격 축구를 무리 없이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이 포스 감독의 뚝심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